그 사람 이름이 휴대폰에 뜨는 순간 반가움보다 한숨이 먼저 나온 적 있으신가요? 전화벨은 짧게 울렸을 뿐인데 마음은 벌써 무거워집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분명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이웃이니까, 나도 시간 될 때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번 해준 일은 두 번이 되고 두 번 해준 일은 어느새 내 역할처럼 굳어집니다. 상대는 미안해하면서도 계속 부탁하고 나는 거절하지 못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문제는 부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도와준 뒤 그 사람이 그것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이런 관계를 오래 끌고 가면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늘 불려다니고 내 하루를 살면서도 남의 일정에 맞춰 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부탁이 어떻게 당연한 역할이 되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했을 때 드러나는 사람의 진짜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끊지 않고도 내 역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나면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도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멈춰야 하는지 조금은 선명해지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에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좋은 인연과 평안한 하루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작은 부탁이 당연한 역할이 되는 순간. 정희 씨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 퇴직했고 아들은 경기도에 살고 딸은 부산에 삽니다. 두 아이 모두 각자 살기 바쁘니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정희 씨는 크게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정 꾸리고 살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희 씨는 자기 생활을 꽤 잘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걷고 집에 와서는 간단히 밥을 차려 먹고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적당히 인사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사는 미자 씨였습니다. 미자 씨는 정희 씨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며 인사하던 사이였습니다. 언니, 오늘도 운동 다녀오세요? 네,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부지런하시다. 저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웃으며 지나가던 사이가 어느 날 반찬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정희 씨가 집에서 무생채를 조금 많이 묻힌 날이었습니다. 마침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다가 미자 씨를 만났습니다. 미자 씨, 무생채 좀 드실래요? 많이 해서요. 아이고 언니, 이런 걸 다 주시고. 제가 진짜 잘 먹을게요. 그날 이후 미자 씨는 정희 씨를 더 살갑게 대했습니다.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몇 마디를 붙였습니다. 언니는 음식도 깔끔하게 잘하시고 손도 빠르시고 참 배울 게 많아요. 정희 씨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누가 내 손맛을 알아주고 내 생활을 좋게 봐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처음 부탁은 아주 작았습니다. 어느 오후 정희 씨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미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혹시 지금 집에 계세요? 네, 집에 있어요. 아이고, 다름이 아니라 택배가 오늘 온다는데 제가 지금 밖이에요. 혹시 문 앞에 놓이면 좀 안으로 넣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택배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요. 정희 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같은 동네인데 뭐 어려운 일이라고. 택배는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정혜 씨는 미자 시집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들어 안쪽 현관문 옆에 잘 밀어넣고 문자로 사진까지 찍어 보냈습니다. 잠시 뒤 미자 씨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혜 씨는 그 말을 보고 웃었습니다. 큰일 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고맙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된 것 같고 괜히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부탁도 비슷했습니다. 언니, 혹시 마트 가시는 길이면 두부 하나만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 두부요? 알겠어요. 저도 어차피 장 보러 가요. 정희 씨는 두부 하나를 더 집었습니다. 가격도 얼마 하지 않았고 무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자 씨는 현관문을 열고 두 손으로 두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신세를 지네요. 아니에요. 두부 하나 가지고 뭘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희 씨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언젠가 나도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받으면 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탁은 조금씩 모양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택배였습니다. 그 다음엔 두부였습니다. 그 다음엔 약국이었습니다. 언니, 혹시 약국 지나가시면 파스 하나만 사다 주실래요? 제가 허리가 뻐근해서요. 오늘은 약국 쪽으로 안 가는데. 아, 그래요? 근데 언니 운동 나가실 때 그 길로 조금만 돌아가면 되지 않아요? 급한 건 아닌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희 씨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급한 건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말하지? 그래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안 해주면 내가 야박한 사람 같고 해주자니 일부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정혜 씨는 운동기를 조금 틀어 약국에 들렀습니다. 파스 하나를 사서 미자 씨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자 씨는 여전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있어서 제가 살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혜 씨도 더는 뭐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 파스를 사러 돌아다니고 있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후로는 관리사무소 일이 생겼습니다. 언니, 저희 집 인터폰이 이상해서 관리사무소에 말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통화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언니 내려가실 때 한번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집주인이 직접 얘기해야 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냥 말만 전해주시면 돼요. 몇 호인지 말하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정희 씨는 또 내려갔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정희 씨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세대주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고장 증상이 정확히 어떤가요? 댁에 언제 계신다고 하시나요? 정희 씨는 대답을 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미자 씨에게 전화해 물어보고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온종일 남의 집 일로 전화를 주고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하네요. 오늘 뭐 많이 했어? 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지치네. 한 것도 없는데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몸을 많이 써서가 아닙니다. 내 일정이 남의 부탁으로 자꾸 끊기면 마음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미자 씨의 부탁은 늘 애매했습니다. 딱 잘라 거절하기에는 너무 작은 일이었습니다. 택배 안으로 넣어주기.
마트 간 김에 양파 한 망 사다 주기. 약국 들러 파스 사오기. 분리수거장 내려가는 김에 빈 박스 몇 개 버려주기. 관리사무소에 말 전해주기. 엘리베이터 공사 안내문 사진 찍어 보내주기. 하나하나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웠습니다. 정혜 씨가 하루는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가는데 미자 씨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언니 내려가세요? 네, 분리수거 좀 하려고요. 그럼 이것도 같이 좀 버려주시면 안 돼요? 박스 몇 개뿐이에요. 제가 손목이 좀 시큰해서요. 문 앞에는 박스 몇 개라고 하기엔 꽤 많은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금방이에요. 언니는 어차피 내려가시잖아요. 어차피 내려가시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희 씨는 박스를 접어 끈으로 묶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데 문득 우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분리수거를 하는 건지 남의 집 분리수거를 맡은 건지 모르겠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싫다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자 씨가 악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웃으며 말했고 부탁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과일 2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언니한테 늘 신세만 져서. 그런 작은 보답이 오히려 정희 씨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고마워할 줄은 아는 사람이잖아.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나이 들어 너무 각박하게 굴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속이지 못합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오면 확인하기 전부터 긴장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세요? 이 말만 봐도 정혜 씨 마음속에는 자동으로 다음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안부가 안부로 들리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정혜 씨는 문화센터서에 수업에 가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혹시 지금 나가세요? 네, 수업 가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가시는 길에 우리 집 우편함 좀 봐주실래요? 중요한 고지서가 왔나 해서요. 미자 씨가 나중에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오늘 늦게 들어와서요. 언니는 어차피 1층 지나가시니까 잠깐이면 되잖아요. 정희 씨는 우편함 앞에 섰습니다. 미자 씨 집 우편함을 열고 고지서를 꺼내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수업 시간이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업이 시작된 뒤였습니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붓을 잡아도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하루를 살고 있는 걸까? 정희 씨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해주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결심은 쉬워도 실천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자기 마음을 뒤로 미루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거절했을 때 드러나는 사람의 진짜 얼굴. 며칠 뒤 미자 씨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혹시 시장 가세요? 왜요? 아니, 제가 김밥 재료를 좀 사야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요. 언니 시장 가시면 단무지랑 우엉이랑 맛살 좀 사다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정희 씨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병원 예약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희 씨 자신도 며칠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에 가기로 해둔 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장에 들러 사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자 씨, 오늘은 제가 병원 예약이 있어서 어렵겠어요. 아, 병원 가세요? 네. 끝나고 나면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병원 다녀오시는 길에는요? 시장이 아주 반대편은 아니잖아요. 정희 씨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직접 주문하시거나 따님한테 부탁해 보세요.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미자 씨가 바로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말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전엔 해주셨는데 오늘은 안 되시는구나. 오늘은 제가 몸이 좀 그래서요. 네, 뭐. 언니도 바쁘시겠죠? 바쁘시겠죠? 그 말은 분명 평범한 말인데 끝이 차가웠습니다. 정희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김밥 재료 몇 개 사다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병원 갔다가 시장 들르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부탁을 거절한 사람은 미자 씨인데 죄책감은 정희 씨 몫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거절하고 나서도 죄책감을 느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누가 부탁하면 가능한 들어주고 싫어도 싫다는 말을 돌려 말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서운한 기색을 보이면 우리는 먼저 내 잘못부터 찾습니다. 내가 너무 야박했나? 내가 변했나? 나이 들수록 마음이 좁아진 건가? 하지만 여기서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내가 거절했을 때 내 사정을 먼저 봅니다. 반대로 나를 편한 도구처럼 생각한 사람은 내가 거절했을 때 자기 불편함부터 봅니다. 그날 오후, 정희 씨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무릎에 물리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니 몸이 축 처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이려는데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자 씨였습니다. 언니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그냥 배달로 시켰어요. 요즘은 돈만 있으면 다 되네요. 겉으로는 안부였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그 문장 끝에서 묘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말이 마치 정혜 씨가 안 해줘서 돈을 썼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정혜 씨는 답장을 쓰다 지웠습니다. 미안해요라고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왜 내가 미안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치료받고 쉬고 있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미자 씨의 연락은 뜸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살갑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운동 다녀오세요? 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말은 예의 바르지만 온도가 달랐습니다. 정희 씨는 그 차가움을 바로 느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말 사이의 온도에 더 많이 다칩니다. 대놓고 화를 내면 차라리 대응이라도 하겠는데 은근히 식은 말투는 사람 마음을 오래 불편하게 만듭니다. 며칠 뒤 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동네 사람들 몇 명이 점심을 먹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혜 씨도 오래전부터 가기로 한 자리라 참석했습니다. 식당은 늘 가던 칼국수집이었습니다. 다들 따뜻한 칼국수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는 혈압약을 바꿨다. 누구는 무릎 주사를 맞았다. 누구는 며느리가 보내준 홍삼을 먹고 있다.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장보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시장 가기도 귀찮아요. 하나 사러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자 미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탁할 사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요즘은 부탁하기도 눈치 보여요. 전엔 잘해주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선을 긋더라고요.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살짝 멈췄습니다. 미자 씨는 정혜 씨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옆에 앉은 순옥 씨가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은 다 자기 사정이 있지. 부탁도 자주 하면 미안하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 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까운 사이라 생각해서 부탁한 건데 상대는 부담이었나 봐요. 미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화내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매했습니다. 정혜 씨는 젓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칼국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해야 하나? 그 부탁들이 나한테는 부담이었다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그 자리에서 정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보태면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쓰렸습니다. 정혜 씨는 자기 자신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사람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나이 들어서 마음을 좁게 쓰면 결국 혼자 되는 거 아닌가? 집에 도착해 외투를 벗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점심 잘 먹고 왔어? 응. 표정이 왜 그래? 별일 아니에요. 정혜 씨는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 별일이었습니다.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건드린 일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는 큰 배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은근한 눈치, 거절했을 때 달라지는 온도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 씨는 미자 씨와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처음 택배를 넣어줬을 때 미자 씨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두부를 사다 줬을 때도 미안해했습니다. 파스를 사다 줬을 때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미안하다는 말은 많았지만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많았지만 부탁은 줄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같은 부담을 반복하는 사람은 사실 미안함보다 편리함이 더 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옛말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말과 부탁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정혜 씨는 미자 씨를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편한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편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편한 사람은 서로 마음을 놓는 사이입니다. 만만한 사람은 한쪽만 계속 기대는 사이입니다. 정혜 씨는 그 차이를 늦게나마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미자 씨에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혹시 오늘 오후에 집에 계세요? 정혜 씨는 문자를 보자마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답장을 했을 겁니다. 네, 집에 있어요. 왜요? 하지만 이번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쉬려고 해요. 무슨 일이세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아, 별건 아니고 택배가 올 것 같아서요. 혹시 오면 좀 봐주실 수 있나 했어요. 정혜 씨는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의 습관이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는 해줄까? 택배 하나인데 너무 야박한가? 괜히 또 어색해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쉬어야 해서 어렵겠어요. 배송기사님께 문 앞에 놓아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미자 씨는 한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알겠어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하트도 없고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답장을 보고 마음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아,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었구나. 그날 정혜 씨는 오랜만에 낮잠을 잤습니다. 누군가의 택배가 왔는지,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갔는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집 소파에서 자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정혜 씨는 그 조용함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관계를 끊지 않고 내 역할을 줄이는 법. 정혜 씨가 미자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치면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날씨 이야기도 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상대의 부탁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에게 문자가 오면 정혜 씨는 먼저 마음을 살폈습니다.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인지, 해주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일인지, 내 일정에 무리가 없는지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기다릴까봐 급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생각하기도 전에 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지금은 답하기 어렵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일정이 있어서 바로는 어렵습니다. 이런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 한마디 보내는데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큰일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조금 서운해할 수는 있어도 내 하루가 무너질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예전에는 거절할 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도 가야 하고 집에 와서 밥도 해야 하고 남편 약도 챙겨야 해서요. 미안해요. 다음에는 해드릴게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더 미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판단할 여지도 많이 주었습니다. 병원 몇 시인데요? 그럼 병원 끝나고는 안 돼요. 잠깐이면 되는데요. 그래서 정혜 씨는 말을 줄였습니다. 오늘은 어렵겠어요. 그 일은 직접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맡기는 힘듭니다.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말과 분명한 말은 다릅니다. 차가운 말은 상대를 밀어내는 말입니다. 분명한 말은 내 범위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정혜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그러나 길게 변명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셋째, 가능한 일과 어려운 일을 구분했습니다. 모든 부탁을 다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고 정희 씨에게 부담이 없는 일은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앞에 떨어진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를 알려주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같은 물건을 사는 김에 하나 더 집어오는 것도 정희 씨가 정말 마음이 편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부탁은 맞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생기는 일도 맞지 않았습니다.
상대 집 택배를 계속 챙기는 일, 관리사무소와 대신 통화는 일, 정기적으로 장을 봐주는 일, 상대가 직접 해야 할 일을 대신 처리하는 일은 선을 그었습니다. 어느 날 미자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병원 가는데 혹시 우리 집 보일러 점검 기사님 오시면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어요? 정희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몇 시에 오시는데요? 부터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저 생각했습니다. 남의 집 문을 열어주고 기사님을 드리고 점검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하는 일. 그건 작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미자 씨, 그건 제가 맡기 어려워요. 집 안에 들어가는 일은 직접 계실 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이고 언니,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요. 문만 여는 일이 아니라 집 안일이잖아요.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미자 씨는 조금 머쓱한 듯 웃었습니다. 언니가 요즘 참 똑 부러지시네. 정혜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일정을 챙겨야죠. 그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자 씨는 예전보다 부탁을 덜 했습니다. 완전히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가끔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언니, 잠깐이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정혜 씨는 예전처럼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물었습니다. 이건 내가 해도 괜찮은 일인가? 해주고 나서 억울하지 않을 일인가? 한 번 해주면 또 반복될 일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답이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정희 씨는 남편과 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날씨가 좋았습니다. 바람은 선선했고 오랜만에 남편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 미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는 화면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남편이 운동화를 신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다녀온 뒤 문자로 답했습니다. 아까는 외출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슨 일이셨어요? 미자 씨는 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었어요. 화장지가 떨어져서 혹시 마트 가시면 부탁드리려 했어요. 그냥 제가 다녀왔어요. 정희 씨는 그 문자를 한참 보았습니다. 그냥 제가 다녀왔어요. 그 한 줄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가 안 해도 미자 씨는 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받지 않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혜 씨는 너무 많은 일을 자기 책임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표정이 좀 편해졌네. 그래요? 전에는 전화만 오면 얼굴이 굳더니. 정희 씨는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티가 났는지. 사람이 나이 들수록 자기 시간을 지켜야 해. 남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매번 끌려다니면 힘들지. 그러게요. 이제 좀 알겠어요.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 차가워진 것이 아니구나. 나도 내 생활을 지켜도 되는구나. 그 이후 동네 모임에서 미자 씨와 마주쳐도 정희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미자 씨,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이에요. 언니는요? 저도 관리하면서 지내요. 대화는 짧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미자 씨가 정희 씨에게 기대는 느낌은 줄었습니다. 조금 어색함은 남아 있었지만 정희 씨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꼭 더 가까워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너무 가까워져서 한쪽이 계속 부담을 지면 결국 마음속에 미움이 쌓입니다. 그 미움이 커지면 어느 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관계를 끊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끊기 전에 먼저 줄여야 합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부탁을 들어주는 횟수를 줄이고 내가 책임지는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정희 씨는 미자 씨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전의 자기 역할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택배 담당도 아니고 장보기 담당도 아니고 관리사무소 전달 담당도 아니고 분리수거 도우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고 가끔 안부를 나누는 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역할을 제자리로 돌려놓자 이상하게 관계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미자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저번에 제가 부탁을 좀 많이 했죠? 정희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가 갑자기 크게 반성한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어색하게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정희 씨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죠. 저도 그때는 거절을 잘 못했고요. 제가 편해서 그랬나 봐요. 편한 건 좋은데 서로 부담은 안 주는 게 좋죠. 그 말 뒤에 둘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꼭 깨끗하게 정리되어야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조금 덜 친해지는 방식으로도 회복됩니다. 어떤 관계는 서로 기대는 무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중심을 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탁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남에게 부탁할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부탁 뒤의 태도입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은 같은 부담을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상대 사정을 들으면 먼저 물러섭니다. 거절을 들어도 관계 전체를 흔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탁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복합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 있잖아. 잠깐이면 되잖아. 전엔 해줬잖아. 요즘 변했네. 이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관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내가 도와준 시간이 고마움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상대의 권리처럼 변해버렸는지 봐야 합니다. 정혜 씨는 이제 전화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는 순간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답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줄 수도 있고 어려우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는 할 수 있지만 해결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탁이 문제가 아니라 부탁 후 태도가 문제입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은 같은 부담을 반복해서 주지 않습니다. 작은 부탁이라도 계속되면 받는 사람에게는 일이 됩니다. 잠깐이면 되잖아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면 그 잠깐들이 모여 내 하루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거절했을 때 상대의 태도를 보셔야 합니다. 거절을 이해하는 사람은 내 사정을 묻습니다.
하지만 거절을 서운함으로 돌려주는 사람은 나보다 자기 불편을 먼저 봅니다. 전엔 해줬잖아. 요즘 변했네. 집에 있잖아. 같은 말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에서는 선을 다시 그어야 합니다. 셋째, 사람을 무조건 끊기보다 내 역할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사는 하대 해결사가 되지 않고 안부는 나누되 책임까지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답하지 않기, 설명 길게 하지 않기, 가능한 일과 어려운 일을 구분하기.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호의는 아름답지만 호의가 반복되어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내 자리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의 편리한 대기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하루를 살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탁을 거절했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시작한 사람일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